어르신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쇼핑하시는 것, 이제 제발 그만두세요. 그것은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 같은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 암 찾으려다 오히려 사람 잡는 위험한 검진의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여러분, 비싼 검진표에 적힌 깨알 같은 숫자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여러분의 신장과 생명을 지키는 비결은 병원의 비싼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냉장고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10년 더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검사에 몸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 평소 정말 정정하시던 86세 이영식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비싼 종합 검진을 받으셨는데 췌장에서 작은 혹 하나가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셨죠. 결국 불안한 마음에 조직 검사를 받으셨고 그 과정에서 급성 췌장염이 오는 바람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셨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던 검사가 멀쩡하던 분을 하루아침에 중환자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극을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75세 이후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그 돈으로 진짜 내 수명을 늘리는 확실한 투자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 마케팅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내 몸을 지키는 최고의 주치의가 되실 겁니다. 저와 함께 건강 독립의 길로 가시죠. 제 환자분 중에 올해 86 되신 이영식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대단하셨어요. 평소에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가장 비싼 프리미엄 종합 검진을 받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 검진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르신은 평소처럼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고 컨디션도 날아갈 듯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복부 CT 결과지에서 췌장에 아주 작은 혹이 하나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를 봐서는 암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이죠. 이영식 어르신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혹시 모르니까라는 그 짧은 말이 어르신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콕콕 쑤시는 것 같고 입맛도 뚝 떨어지셨죠. 결국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물혹, 그러니까 우리 얼굴의 난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다가 췌장이 자극을 받아서 그만 급성 췌장염이 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나요? 통증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췌장액이 흘러나와 주변 장기를 녹이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이영식 어르신은 결국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꼬박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금식하며 치료받느라 몸무게는 10kg이나 빠져서 뼈만 남으셨고 퇴원하실 때는 혼자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야 했습니다. 암을 예방하겠다고 받은 검사가 멀쩡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중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르신이 퇴원하시던 날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그놈의 건강검진이 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영식 어르신만의 특별한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이 병원에서 과잉 진단이라는 덫에 걸려들고 계십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기계로 치면 낡은 고물차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녹도 슬고 기름도 좀 새고 부품도 헐거워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이 흔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빨간 줄을 긋고 추가 검사를 하라고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여러분, 단순히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낡은 것을 고장났다고 착각해서 억지로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려다가 아예 차를 폐차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의사들이 웬만하면 환자들에게 잘 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비싼 건강검진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진표에 적힌 그 깨알 같은 숫자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영식 어르신의 사례처럼 아무 증상도 없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행동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75세 이후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쩡한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100년 된 아주 훌륭한 고택, 아름다운 한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도 나고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으며 문풍지에는 구멍도 좀 뚫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이 당장 무너질 징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비바람을 견디며 80년을 버텨온 아주 튼튼하고 명예로운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이 아름다운 흔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멀쩡한 집을 뜯어 고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의사들이 웬만해서는 말해주지 않는 75세 이후에 반드시 거절해야 할 5가지 검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방광에는 나이가 들면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르는데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2분 중 1분, 그리고 건강한 할머니 10분 중 2분은 모두 이 세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순한 세균들은 마치 동네를 지키는 터주대감처럼 진짜 독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변에서 균이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덜컥 겁을 먹고 항생제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지켜주던 터주대감 세균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항생제에도 끄덕없는 아주 지독한 슈퍼박테리아들이 들어와서 진짜 방광염을 일으킵니다. 열이 38도 넘게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아니라면 소변 검사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병을 만드는 꼴입니다. 두 번째는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이 조금 커져 있다거나 박자가 조금 불규칙하다는 식의 결과 말이죠. 여러분, 80년을 쉼없이 달려온 심장이 20대 청년의 심장과 똑같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세월에 맞춘 적응입니다. 그런데 병원 기계는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빨간 줄을 그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폭포수 효과의 시작점입니다. 심전도의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CT 촬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혈관 조형술로 이어집니다. 결국 멀쩡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혈관을 찌르는 시술을 받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콩팥이 망가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아주 잘 뛰고 있는 것이니 기계보다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단순 요통으로 찍는 척추 MRI입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습관처럼 MRI를 찍어보자고 권합니다. 여러분, 제발 찍지 마십시오.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도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척추에 생긴 주름살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인테리어 업자가 멀쩡한 기둥을 뽑아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전혀 필요 없는 허리인데 수술대에 눕게 되고 기둥을 잘못 건드려 놓으니 집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MRI가 아니라 걷기 운동과 물리치료가 정답입니다. 사진 한 장에 유혹에 현혹되어 소중한 척추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이 아름다운 흔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멀쩡한 집을 뜯어고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의사들이 웬만해서는 말해주지 않는 75세 이후에 반드시 거절해야 할 5가지 검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단순 요통으로 찍는 척추 MRI입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습관처럼 MRI를 찍어보자고 권합니다. 여러분 제발 찍지 마십시오.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도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병원 기계는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빨간 줄을 그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폭포수 효과의 시작점입니다. 심전도의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CT 촬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혈관 조형술로 이어집니다. 결국 멀쩡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혈관을 찌르는 시술을 받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콩팥이 망가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아주 잘 뛰고 있는 것이니 기계보다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척추에 생긴 주름살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인테리어 업자가 멀쩡한 기둥을 뽑아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전혀 필요 없는 허리인데 수술대에 눕게 되고 기둥을 잘못 건드려 놓으니 집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여러분, 80년을 쉼없이 달려온 심장이 20대 청년의 심장과 똑같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세월에 맞춘 적응입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방광에는 나이가 들면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르는데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2분 중 1분, 그리고 건강한 할머니 10분 중 2분은 모두 이 세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항생제에도 끄덕없는 아주 지독한 슈퍼박테리아들이 들어와서 진짜 방광염을 일으킵니다. 열이 38도 넘게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아니라면 소변 검사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병을 만드는 꼴입니다. 두 번째는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이 조금 커져 있다거나 박자가 조금 불규칙하다는 식의 결과 말이죠. 네 번째는 75세 이상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수치 검사, 즉 PSA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75세 이상에게는 아예 권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등급으로 치면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검사죠. 이 순한 세균들은 마치 동네를 지키는 터주대감처럼 진짜 독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변에서 균이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덜컥 겁을 먹고 항생제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지켜주던 터주대감 세균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립선암은 아주 천천히 자라는 거북이 암이기 때문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암이 있어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다른 노화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100년 된 아주 훌륭한 고택, 아름다운 한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도 나고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으며 문풍지에는 구멍도 좀 뚫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이 당장 무너질 징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비바람을 견디며 80년을 버텨온 아주 튼튼하고 명예로운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것을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검사를 한다고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수술해서 전립선을 통째로 드러냅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수술받은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0분 중 7분은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를 차고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건강하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대장의 용종이 암이 되는 데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용종이 있다 한들 그것이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 혹은 검사 도중 쇼크가 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것을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검사를 한다고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수술해서 전립선을 통째로 드러냅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수술받은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0분 중 7분은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를 차고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차에 건강하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장의 용종이 암이 되는 데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용종이 있다 한들 그것이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 혹은 검사 도중 쇼크가 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검사했을 때 깨끗했다면, 그리고 지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살이 이유 없이 10kg씩 빠지는 게 아니라면 이제 대장 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헛돈 쓰는 대신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 노후 건강투자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처는 하루 20분의 산책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게 뛸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걸으십시오. 하루 20분만 꾸준히 걸어도 전혀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아집니다. 어떤 비싼 영양제도 이런 기적 같은 효과는 내지 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증상 소변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의 MRI, 전립선암 수치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택은 고택 나름의 멋과 품위가 있는 법입니다. 자꾸 새 집처럼 뜯어고치려다가는 집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보다 차라리 병원을 멀리하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80년 세월을 이겨낸 아주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그 몸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기계가 말하는 숫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처방전입니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헛돈 쓰는 대신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 노후 건강 투자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는 바로 고성능 백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그 고통은 산통보다 심하다고들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예전에 싼 가격에 주사를 맞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방패입니다. 최근에 나온 싱글릭스라는 백신은 예방 효과가 무려 97%나 됩니다. 83가 넘으셔도 90% 이상의 효과를 내고 한 번 맞으면 10년 이상 끄떡없습니다. 비록 2번 맞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지만 허리 안 아픈데 찍는 80만 원짜리 MRI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백신에 여러분의 건강을 투자하십시오. 두 번째 투자처는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 가게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이영식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영양제 통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1잔을 드시지요.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고 비틀거리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근육을 지켜주는 유일한 약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매일 고기나 생선, 두부와 계란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 꼭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MRI 찍을 돈으로 발이 편한 운동화 한 켤레 사서 신으시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딱 하나 여러분이 꼭 돈을 써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예전에 담배를 피우셨던 남성분들이라면 필수입니다. 뱃속에 가장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터지면 손을 쓸 틈도 없이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다행히 초음파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매년 할 필요도 없이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검진 대신 이것 하나만 꼭 챙기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무증상 소변 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의 MRI, 전립선암 수치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택은 고택 나름의 멋과 품위가 있는 법입니다. 자꾸 새집처럼 뜯어고치려다가는 집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보다 차라리 병원을 멀리하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시죠 하고 권하면 마음 약한 우리 어르신들은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몸을 지키는 아주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수첩에 적어가셨다가 의사 앞에서 당당하게 읽으십시오. 최근에 나온 싱글릭스라는 백신은 예방 효과가 무려 97%나 됩니다. 83가 넘으셔도 90% 이상의 효과를 내고 한 번 맞으면 10년 이상 끄떡없습니다. 비록 2번 맞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지만 허리 안 아픈데 찍는 80만 원짜리 MRI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백신에 여러분의 건강을 투자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80년 세월을 이겨낸 아주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그 몸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기계가 말하는 숫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투자처는 바로 고성능 백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그 고통은 산통보다 심하다고들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예전에 싼 가격에 주사를 맞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방패입니다. 두 번째 투자처는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 가게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이영식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영양제 통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1잔을 드시지요.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고 비틀거리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근육을 지켜주는 유일한 약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매일 고기나 생선, 두부와 계란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 꼭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딱 하나 여러분이 꼭 돈을 써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예전에 담배를 피우셨던 남성분들이라면 필수입니다. 뱃속의 가장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터지면 손을 쓸 틈도 없이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다행히 초음파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매년 할 필요도 없이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검진 대신 이것 하나만 꼭 챙기십시오. 자,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시죠 하고 권하면 마음 약한 우리 어르신들은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몸을 지키는 아주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수첩에 적어 가셨다가 의사 앞에서 당당하게 읽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제가 정말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의사가 우물쭈물하거나 글쎄요라고 대답한다면 그 검사는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만약 효과를 보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80살 어르신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치료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기보다 즐겁게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그때 치료해도 결과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그때 치료해도 늦지 않으니 굳이 미리 찾아서 걱정을 사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생을 고통 없이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을 불필요한 과잉 진료의 늪에서 구해줄 소중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질문하고 지혜롭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증상 없는 무분별한 검사는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둘째, 그 검사비 아껴서 백신과 단백질에 투자하세요. 셋째, 의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 내 몸의 주인이 되십시오. 어르신들,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자식들 키우고 이 나라를 일구며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차가운 병원 대기실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 아래 공원에서 여러분의 위대한 삶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만약 효과를 보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80살 어르신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치료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기보다 즐겁게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그때 치료해도 결과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그때 치료해도 늦지 않으니 굳이 미리 찾아서 걱정을 사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생을 고통 없이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을 불필요한 과잉 진료의 늪에서 구해줄 소중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질문하고 지혜롭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증상 없는 무분별한 검사는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둘째, 그 검사비 아껴서 백신과 단백질에 투자하세요. 셋째, 의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 내 몸의 주인이 되십시오. 어르신들,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자식들 키우고 이 나라를 일구며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차가운 병원 대기실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 아래 공원에서 여러분의 위대한 삶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병원으로부터의 건강 독립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결심을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진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친구분들이나
가족 카톡방에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원 대신 공원 가시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원 대신 공원 가시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